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또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뭐 치료할 때 주의점이나 뭐 아니면 같이 함께 하면 좋은 영양소 이런 거 좀 오늘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제한TV의 이동환입니다. 오늘도 배지선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먹 인사 한번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지선 원장님께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거 얘기하시면서 에스트로겐 우세증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또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뭐 치료할 때 주의점이나 뭐 아니면 같이 함께 하면 좋은 영양소 이런 거 좀 오늘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폐경 때 사실 에스트로겐 이제 호르몬 대조법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사실 뭐 피임이나 치료 목적으로 경구 피임제 복용하시거나 네. 호르몬이 나오는 이제 체내 피임 기구를 이제 삽입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앞에서 에스트로겐 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메틸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에스트로겐이 레벨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비타민 뭐 B 2번, 6번, 9번, 12번, 뭐 베타인, 세미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소모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구 피임제 복용 시에는 비타민 A나 C, 아연, 마그네슘, 그다음 셀레늄 같은 것들의 혈청 농도 저하와도 상관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소모가 되거나 내지는 혈청 농도가 저하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 종합적인 비타민, 미네랄들이 좀 보충을 하면서 네, 하시는 여성 게 호르몬을 좋아요. 드셔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영양소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먼저 이제 메틸레이션에 관련된 6, 90이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네. 비타민 B6가 피리독신이죠. 그렇죠. 피리독신은 행복 호르몬인 이제 세로토닌의 합성에 관련하기 때문에 네. 비타민 B6 결핍이 되면은 뭐 불안, 우울, 수면 장애 이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랑 상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피리독신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육류나 채소 되게 다양한 것들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떨어지기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네. 장내 이제 유익균들에 의해서도 합성이 되기 때문에 아, 네. 결핍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피임약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25mg 이상 복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피임약 같은 경우는 또 혈중 엽산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제 복용 중에 또 혹시나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엽산 부족으로 태아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 주의할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피임약 복용 중단 후에 이제 바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네. 엽산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피임약 복용 중단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엽산이 이제 결핍되면 뭐 빈혈로 인한 어떤 쇠약감이나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저농도 엽산은 사실 심혈관 질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 호모시스테인 네. 상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족할 수 있는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지연이나 면역 기능 저하, 그리고 탈모증 같은 것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아연과 더불어서 떨어질 수 있는 이제 마그네슘, 셀레늄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도 여러 효소들의 이제 보조 인자로 몸에서 꼭 필요한 거다 보니까 보충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보니까 뭐 이때 여러 가지만 아연, 셀레늄, 그다음에 엽산 되게 중요한 거, 비타민 B군들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만,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를 할 때 꼭 같이 보충을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여성 호르몬을 먹는 도중에 비타민 C를 먹어도 되느냐, 뭐 항산화제 같은 거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좀 아무래도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인체 내에서 합성이 되는 에스트로겐 자체는 네. 이 자체로도 항산화 작용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작용을 통해서도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 섭취하게 되는 합성 에스트로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혈중에 있는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를 감소시켜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은 사실은 서로 이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트워크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코엔자임 Q10이나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항산화제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항산화 능력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자체는 사실은 그 피임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동시 복용을 피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 거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도 뭐 혈전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사실 고함량을 복용하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드시는 도중에 비타민C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동시 복용만 피하시면 된다. 됩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E도 고용량이 아니면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성 호르몬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피임약에도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폐경기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영양소 같이 드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제한TV의 이동환 배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